최대 쟁점이죠. 파기환송심 기일 잡혔습니다. 15일 다음 주 15일 피고인 소환장 송달 오늘부터 이제 시작될 건데 당사자에게 송달이 안 될 경우 재판 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렇게 한 겁니다. 우편으로도 보내고 인편으로도 보내고 남부지방법원에서도 하고 인천지방법원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과거 이재명 후보가 폐문부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송달받지 않았던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우편도 보내고 인편도 보내고 고의지연 차단하기 위해서 거주지가 있는 인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도 움직이고 여의도 근처에 있는 남부지방법원도 움직이고 하여튼 빠르게 송달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대법원에 그 소송 관련되는 접속을 하면은 사건 번호만 알면은 송달 내역, 재판 진행 내역을 다 알 수 있는데요. 네. 그걸 통해 봤을 때 지난주 금요일 이미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들한테 그 소환장을 다 보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파기환송심은 일반 사건하고 달라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오면서 그 자체로서 2심 법원에서 변호했던 변호사님들의 변호권이 살아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저렇게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도 만나지 않겠다. 그 사무실에 외부에서 오는 소리를 받지 마라라고 그런 지시를 했다는 의혹, 물론 민주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변호사님들 사무실에 송달을 하면은 그 자체로서 송달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법원의 어떤 그 송달을 피하기 위한 요즘 뭐 시천말로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있습니다만 제가 비속어이기 때문에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법을 자꾸 미끌미끌 피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민주당은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변호사들 사무실로 지난 금요일 날 보냈기 때문에 오늘 오전이나 늦어도 오늘 오후에는 송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받지 않는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본인들이 무죄다 생각하면 무죄인 것을 존중하면서 열심히 다투면 것이죠. 그런데 아예 법원의 어떤 행정 절차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 선서에서 헌법을 수호하려고 했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도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한다는 선서를 합니다. 그런 분이 이런 식의 어떤 법원의 그 송달 자체를 거부한다는 건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달 방법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15일 첫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김기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소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일 날 기일을 잡으면서 집행관 송달 촉탁을 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20일을 안 지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황당한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원래는 공판기일을 지정할 때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렇죠. 그게 안 되고 최종적으로 여러 번 안 돼서 이 사람 도저히 꼭 송달해야 되겠다 하면 집행관 보고 예것좀 가서 사람 쫓아다니면서 네. 조금 송달해 주세요. 이게 지금 법원 집행관 송달 촉탁인데 그 송달을 일단 안 받게 되면 네. 또 이렇게 기일이 연기되고 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 그것은 출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공직선거를 보면 후보 선거 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가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지금 법원이 5개의 재판을 잡아두고 있습니다. 15일 날 출석하지 않았을 때 16일 뭐 또 그 다음 주 월요일 마음껏 날짜를 잡아서 그 골석 재판을 하고 마음껏 선고를 하는 네. 이런 상황이 오면 큰일이기 때문에 14일 이전에 예. 탄핵을 해야 한다라는 견해가 아주 강하게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그 고등법원 판사 3명에 대한 탄핵까지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뭐 재판관 기피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민주당에서는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좋은 표현으로 말했을 때 이례적인 거지만 저희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명에 가까운 당원과 지지자들이 선출한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지금 이상한 방법으로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도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재판은요 신속하고 공정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의무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99명의 억울한 범죄인을 잡으면 뭐합니까?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선출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선거운동 기간 20일 중에 5번이나 재판받으러 나와라. 투표일 날도 와서 재판받으라. 그러면 그럴 때 상대 후보는 캠페인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재명 후보는 뭐 합니까? 뭐 하겠습니까? 재판 가는 거예요. 이 자체가 계속해서 네거티브 아이템을 법원이 제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나 아주 무리하게 얼마 전에 한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했습니다. 아주 무리하게 검찰총장이 구속 즉시한 거를 포기했어요. 네. 아주 무리하게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아주 무리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유력한 대선 후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고 했어요. 제거됐습니까? 뭐가 된 거죠?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하나도 정리된 거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비상한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환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재명 후보고 또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선조 후삼 탄핵이라고 합니다. 생소하시죠? 조삼모사를 따와서 이제 갖다 붙인 신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관 3명을 탄핵시키겠다. 이런 계산인 겁니다. 자, 공직선거운동 시작 전에 일정 연기해라. 연기 안 해주면 탄핵하겠다. 먼저 조희대 탄핵하고 나중에 고등법원 재판관 3명 탄핵하겠다. 이런 목소리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향해서 실력 행사하겠다는 목소리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파기 재판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 재판을 요구했으나 다른 대법관들이 그것만은 안 된다고 거부했던 것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은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적법 절차와의 원칙, 또 사법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결국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졸속의 정치관여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의 기획자고 집행자였습니다. 우리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장 탄핵 그리고 고등법원 판사 3사람에 대한 탄핵 뭐 이런 탄핵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신정현 위원님 네. 빈말이 아니라 진짜 할 수 있잖아요. 네. 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네. 할 만한 권한이 있잖아요. 네. 입법부의 절대 다수니까요. 근데 사법 쿠데타라는 워딩을 자꾸 쓰시는데 진짜 사법 쿠데타 본인들의 상상력대로만 해석한다면 파기 재판했겠죠. 왜 파기환송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없는 죄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선거법 위반의 사례들이 재판을 3년 동안 이어져 왔고 네. 이 재판을 연기하기에 무리수 쓰다가 3년 연장된 거 아니에요? 633 원칙에 따라서 이 재판들을 이어가고자 했던 것인데 이런 것을 사법 쿠데타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오히려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사법부에 대한 분노를 조장하는 것, 저는 이게 정말 위험한 민주주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아까 5월 15일 예정된 재판 미루라고 네. 하는데 잘 보십시오. 만약에 안 미루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탄핵되면서 사법부는 마비가 될 거예요. 또 하나 미루게 되면은요 정말 심각합니다.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기초가 근간이 흔들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과정과 함께 투트랙으로 뭘 하고 있느냐. 형사소송법 고쳐가지고 본인에게 지금 적용되는 형법 조항 빼버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상당한 무리수라고 보고요. 어차피 지금 이 루트대로 가더라도 대선 후보 될 수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좀 국가 공동체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지금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 국가는 분열될 겁니다. 민주주의 위기가 올 거예요. 사법부를 흔들어 놓으면요 공화주의의 위기가 올 거예요. 국가 공동체를 지켜내고자 하는 대통령 후보라면은요 지금과 같은 발언들은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런 TV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저런 자극적 발언하시는 분들 조금 참아라.
그리고 내가 내 잘못의 소친이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선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대통령 되고자 하는 분의 정말 중요한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강공 모드로 돌변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참아라. 그리고 강공 모드로 얘기하는 현역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들을 향해서도 자제해라라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 그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자세다. 이런 목소리를 좀 내주셨습니다. 송영길 대변인 짧게 예. 입장 있으시면 한마디 할까요? 아니 그 지금 사법부가 하는 행위들이 법을 근거로 한다고 주장하니 뭐 민주당 자체에서도 잘못된 법을 바로잡으면 법대로 하는 것이에요. 법은 법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